저는 보험을 꼭 한 개만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보험을 1순위로 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비보험 많이 올라서 걱정 많으시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혜택 본 거는 별로 있지도 않고 내가 살아생전 청구 한두 번 할까 말까 해가지고 한 번밖에 청구를 안 했는데 보험료는 계속 인상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사실 많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그동안 몰랐던 실비보험의 기능과 혜택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몰라서 못 타먹는 숨은 보험금이 12조 이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12조나 된다고 해서 저도 금액이 매우 커서 놀람을 금치 못했는데 이것 말고도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보험 혜택들이 많습니다. 저도 보니까 실비보험도 혜택을 아는 분들이나 혜택을 찾아가시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부담금 한도인데요.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별로 혜택이 다릅니다. 본인 부담금이 가입 시기별로 상이한데요.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4천만 원 발생한 경우 내 실비가 2013년도에 가입한 실비다 라고 했을 때 10%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할 거고요. 400만 원을 부담하고 3,600만 원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4천만 원 중 3,600만 원이 아니라 3,800만 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비보험이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200만 원만 내고 실제로는 3,8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세대의 실비보험으로도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본인 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예상보험금 수령액이 3,800만 원인데 실제 보험금 수령액은 2,800만 원입니다. 4세대 실비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실손의료비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앞두고 계시다면 고령의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좀 보류를 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하고 전환을 이미 해버리셨다면 6개월 내에 무사고 시 전환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보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즘 해외에서 출장을 다니시거나 여행을 길게 가시거나 유학을 가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여러분, 실비보험이 해외에서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안 됩니다. 실비보험이 해외에서 보장도 안 되는데 보험료는 매달 내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하셔서 꼭 환급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제도 같은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급받을 땐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3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를 하셔야 되고요. 구비서류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요게 필요한데 거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외에 체류했는지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체 실비에 관한 내용도 설명을 드릴 건데 개인 실비와 단체 실비가 중복이 돼서 가입이 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실비를 2개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중복으로 보상을 해주진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내실 필요가 없겠죠. 가입 중이신 보험사에 중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실비를 중지를 해야 되나 단체 실비를 중지해야 되나 고민되시죠?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실비가 없으신 분들 중 단체 실비를 퇴직 시에 개인 실비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개인 실비를 중지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되고요. 전환 신청 직전 5년 이상 단체 실손을 유지한 자, 직전 5년간 단체 실비 보험금을 200만 원 밑으로 수령하신 분, 직전 5년간 10대 중대질환 치료력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 요건을 성립을 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보면 4개 중 한 가지라도 예외사항이 적용된다면 전환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개인 실비와 단체 실비가 동시에 가입 중일 때는
때는 절대로 개인 실비를 해지를 하지 마시고 중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실비보험금을 얼마를 수령하든지 간에 중대질병에 걸리던 말든 나중에 정년퇴직하고 재개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자, 개인실비 중지 요건은 개인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된 계약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신 애국자이자 예비 산모분들이 보면 도움이 충분히 될 만한 내용인데, 원래 실비보험은 보장이 제외되는 면책 조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산보장인데요. 단체 실비 보장 내역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특약이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단체 실비가 있으신 산모분들은 출산을 하실 때도 실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챙겨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세대 실비 할인과 할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4세대 실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다들 보험금 청구를 하면 할증이 될까 안 될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수치료나 비급여 진료를 연간 100만 원 이하로 청구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4세대 실손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자료를 같이 보시면요. 연간 100만 원 이상 비급여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분들이 1.3%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분들이 100만 원 이상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암, 뇌,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비급여 진료를 통해서 큰 진료비가 발생을 했을 때는 할증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비보험에 숨겨진 혜택들을 알아봤는데요. 저는 보험을 꼭 한 개만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실비보험을 1순위로 꼽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실비보험에 관해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하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과 전반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희 화면에 표기되어 있는 제 개인 연락처나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을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확인 즉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많은 정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